2020년 5월 7일 윤미향 사태를 촉발시킨 이용수 할머니의 충격적인 기자회견. 8년 전인 2012년 4월 윤미향 정신대대책협의회 대표는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가방 속옷까지 조사를 당하는 치욕을 겪는 일이 있었다. 2010년 11월 위안부 할머니들과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 극우들에게 꺼져라 매춘부들아 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일본 극우들에게 둘러싸여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당해야 했다. 2021년 8월 MBC PD수첩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극우화 기관은 2012년 윤미향 정신대대책협의회 대표의 일본 방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히로시마 공항에서 모욕적인 속옷조사 방안을 한국 국정원과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윤미향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터진 사건이 아니었다. 적어도 10년 이상 윤미향의 행적을 추적해온 일본 극우에게 2020년 4월 한국 총선의 가장 끔찍한 사건은 정신대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었던 윤미향의 국회의원 당선이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일본 극우는 2006년 독도 사태를 경험한 이후로 다시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과 같은 정부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2006년 독도 주변 해역 탐사를 빌미로 출항했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량선을 침몰시켜서라도 독도를 지켜라는 결연한 의지에 가로막혀 돌아가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를 경험한 일본 극우 세력이 이때부터 한국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20여일 후 열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윤미향 혼자 국회의원이 됐다는 오해와 서운함이었다. 기자회견은 그동안 일본 언론을 통해 간간히 전해지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온갖 음해성 기사의 봉인을 일제히 해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언론은 일제히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실시간 쏟아지는 속보와 단독 기사를 쫓아가기도 바쁠 정도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자 정작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용수 할머니는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기자회견 뒤로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 라고 할 정도였다. 조국 정봉주 한명숙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과 정당, 지식인들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에 동참해 함께 돌을 던졌다. 진보가 던진 돌이 훨씬 더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당시 한겨레와 경향에 실렸던 기사들의 제목을 열거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비난하는 김경률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의 칼럼이나 기사가 두 언론에 곧잘 실렸다고 했다.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 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왔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9합 204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8개 중 7개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방위적인 마녀사냥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된 12개의 혐의까지 합하면 윤미향에게 제기되었던 20개의 혐의 중 19개가 무죄로 판결난 것이다. 유일하게 인정된 1억 원의 횡령 혐의도 너무 오래되어 영수증을 찾지 못한 700만 원만 유죄로 판결되어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윤미향 의원이 217차례에 걸쳐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 2021.10 5. 대변인 브리핑했던 정의당은 정작 1심 판결 이후에는 묵묵부답으로 모른 척하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검찰발 정보를 인용해 조국에게 돌을 던졌던 정의당이 정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되었던 사모펀드 등 숱한 혐의들이 기소조차 되지 못하였음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침묵했던 것과 동일하다. 2023년 9월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1심에 비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의 수행인력비를 활동가들이 정대협에 기부한 것을 두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등 두 개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였다. 30여 년 넘게 NGO 활동을 하면서 현대적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밝힌 검찰의 2017년 특수활동비 160억 원 중 74억의 사용 내역이 부재하고 그나마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86억 원의 영수증 대부분이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지워져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6월 의원총회를 거쳐 윤미향 의원을 출당 및 제명 조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 이후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토로했고, 강민정 의원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마녀로 살아야 했던 윤미향은 진짜 죽을 생각도 했다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그동안 혼자 온갖 공격을 견디며 외롭게 싸워온 윤미향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를 자처했던 김경률, 서민, 진중권 등의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의 진보 언론과 정의당 등의 진보 정치인 중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2023년 8월 31일 육군사관학교는 항일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 외부로 이전하고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 및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철거 후 육산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